6.25 전쟁의 진실만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 군인들이 알게만 해도 북한 정권은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핵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러시아에게 이제 뭐 뭔가 자꾸 더 의존하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겠냐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쨌건 지금 6월달 6.25가 벌어진 그 해기 때문에 북한도 이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뭔가 또 어떤 그런 감정들도 생길 거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을 지금 배척하고 러시아와의 지금 거의 어린아가씨 했는데 지금쯤 김정은도 아마 느낄 겁니다. 중국이 싫지만 이제 중국하고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6월 25일 뭐 전쟁 뭐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자 6.25 전쟁의 가장 큰 공로자는 중국인민 해방군입니다. 네. 네? 그들이 수백만 원 갖다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죽이면서 북한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시진핑하고 멀리한다는 것은 이거 배은망덕한 행위죠. 그리고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중국을 막 무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평양에서 이제 진행된 행사에 러시아를 먼저 부르고 중국은 아주 무시를 해버렸어요. 네. 대놓고 그냥.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제 질서가 있고 중국은 G2 국가, 세계 2위 국가인데 그게 맞는 이제 대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대놓고 지금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또 러시아가 이제 만약 이제 북한한테 올인하지 않고 중립으로 돌아설 경우에 그야말로 북한은 고립무원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 시진핑이가 이제 만약 딜을 해가지고 북한을 이제 해결하자. 그러면 이제 폭격을 할 테니까 중국은 개입하지 말라. 실제로 중국이 개입을 안 하려고도 했었어요. 네. 2013년도에 3차 핵실험할 때 트럼프가 때릴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중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절대 안 들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트럼프가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왕이 부부장이 이제 평양에 가서 이걸 알리려고 갔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막 냉대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만약 가게 되면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제 뭐 굳이 미국이 폭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 주석과 중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지금 중국인민 해방군의 해군 기지가 동해 지구에 하나 이제 만들자. 네. 이걸 이제 시 주석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만도 있고 또 일본도 막아야 되고 또 이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막으려면 북한에 이제 해군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북한 때문에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또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요? 예,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진입하게 되면 그렇지. 자기 영토에 외국군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군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아무리 어떻게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 세력이 중국하고 커넥션이 완전히 또 강해지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인가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대련 따이렌 앞바다에서 서로 이제 손잡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동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그걸 해놨는데 네. 1년 후에인가 이제 시 주석이 그걸 다 없애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동판 다 뜯어다가 이제 다 이제 녹여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팩트인데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약속을 어긴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동판을 갖다 없애버린 뭐 그런 그게 이제 해군기지. 네네. 북한의 해군기지, 중국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6.25 6월달 네. 북한에서는 이 6.25를 어떻게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념일로 지정해 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이제 그 북한은 이제 그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 말 그들 말로 이제 남조선 괴뢰 군대가 북한을 침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해왔고, 저도 북한에 살 때에는 그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네. 예, 당연히 그건 이제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90년 초에 탈북하기 전에 이제 그 KBS 사회교육 방송을 제가 청취를 하면서 그 6.25 얘기를 처음 내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때 강인도 장관께서 그때 그 방송을 주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북한 인민군에 의한 남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이 사람들도 거짓말 많이 하네.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려면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데 네. 이게 진짜 힘들다. 근데 어떻게 선제 공격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이 뺏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걸 내가 들으면서 이거 일리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에 그 주변에 친구들한테 갔어요. 가서 그때 인민군 그 이제 제일 말단 장교인데 군관들 가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논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걔들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와서 이제 군대 그 지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미스테리가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북침했는데 3일 만에 밀렸지?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침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6.25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북한의 선전이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늘 북한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했는데 그거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6.25가 이제 북한에 의한 전쟁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고 왔어요. 네. 또 그것 때문에 나는 북한 정권을 굉장히 내가 신뢰를 못하게 됐고 이 정권은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의 진실만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 군인들이 알게만 해도 북한 정권은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건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할 텐데 예. 하면서 어떤 그 25일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북한에서는? 그럼 그날이 이제 자기들로 봤을 때는 공격당한 날인데. 예. 별거 없나요? 뭐 미제 침략에 맞서서 이제 북한이 뭐 유행군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을 위시한 그 수십 개국의 유행군을 무찔러 버린 뭐 아주 위대한 뭐 해방 전쟁으로 갖다 이제 묘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6.25 전쟁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는 중국인민 해방군의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 그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때로 이제 막 후퇴를 하게 되고 거의 압록강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제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인민 해방군의 개입을 거의 기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팽덕회 장군이 이제 김일성을 갖다가 싸대기를 때리고 막 그렇게 뭐 했다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중국 군대의 역할도 다 무시하고 오직 김일성이 혼자서 그냥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이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근데 이제 뭐 가끔 이제 중국하고 뭔가 사이가 좋거나 뭐 중국하고 뭔가 할 때마다 중국인민 해방군 열사묘를 뭐 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거기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 군인들을 그렇게 그렇지, 많이 죽었을 텐데. 뭐 백만 이상을 죽이면서 저걸 지켰는데, 예? 이 배은망덕한 이 김정은 이 따위가 우리를 모독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중 간의 어떤 전쟁 당사국인데 혈맹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인민 해방군 그때 80주년인가 뭐 행사가 했는데 북한군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한국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6.25 전쟁 이런 거 나게 되면
중국인민 해방군과 같이 이거를 그 소위 항미 원조라고 하는 중국군이 중국이 네. 그런 명분으로 간 거 아닙니까? 항미 원조. 근데 이제 중국은 다 빠지게 만들고 본인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전쟁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저런 이제 한심한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저렇게 죽어야 됐냐?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예. 그냥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감정적 골은 계속 깊어지네요. 계속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6.25 6월 25일 예. 북한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쓰레기다 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하면서 이제 또 의례적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방송 이렇게 끊고 뭐 대북 비라 예. 이런 거 다 못하게 막고 하는 일련의 어떤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예. 일단 뭐 반응은 그쪽도 북에서도 무슨 방송을 끄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호전되는, 그러니까 좀 좋아질 만한 그 어떤 분위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이제 과거엔 그랬죠, 패턴이.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이 있으면 이제 서로 안 좋아지고 또 진보 정권이 서면 사이가 좋아졌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중반 때까지만 해도 좋아졌어요. 근데 중반 이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과 선을 긋겠다고 결심한 것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 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짝사랑만 한 거죠. 그리고 그때 기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하고 친해지는 게 가까울까요? 아니면 한국하고 친한 게 가까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중국이 더 그렇죠. 편하겠죠. 중국이 덜 위험하죠. 아무리 중국이 뭐 북한에 뭐 개입한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중국하고도 해결 안 되는 관계를 한국하고 해결한다? 이미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이 대놓고 3대 그 헌장을 갖다 다 무시하고 그 조국 통일 3대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가 한 거. 네. 이게 하나의 유훈인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유언을 다 깡골이 무시하고 이걸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난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력의 싸움인데 국정원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진보 정권의 어떤 그런 실세들이 북한을 아직 바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대해서 뭐 대화하고 다 좋아요, 이게. 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이 확성기를 우리가 하니까 북한도 확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확성기를 못 막으니까 얘들이 뭐 했냐면 그 귀신 방송을 했습니다. 귀신 방송. 막 쇳소리 막 무슨 그렇죠. 막 해가지고 소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북한의 그 휴전선 마을이 다 정신병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그 휴전선 인근의 우리 한국의 어떤 국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더 심하죠. 왜냐면 그렇겠네요. 근데 이 도깨비 방송이 이 남한을 향한 방송이 아니고 북한 사람을 위한 방송입니다. 못 듣게. 못 듣게.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민원이 올라갔는데 마침 우리가 끊어주니까 그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어떤 호의의 응답이 아니라 네. 자기네들 스스로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때문에 그렇죠. 대북 방송 때문에 못하던 걸 그냥 끄는 거다. 끄는 거죠. 예. 끊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제 편하다. 뭐 이 정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전단지를 뿌리지 말라 뭐 이런 대북 방송 하지 네. 말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뭐 좋게 보이려고 하는 순위 있지만 북한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없다. 예, 뭐 하든 네.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예,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저간 그 이란이 이제 뭐 두드려 맞고 또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나토 정상에 간다는 것은 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란을 갖다가 이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아예 끝나는 거죠. 예, 그런 기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그 눈치를 보고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네. 예, 아마 전쟁이 없었으면 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저는 잘못된 신호라고 봐요. 예, 이제는 이제 뭐 김정은이하고 뭐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이란도 그런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핵을 없앨래 말래 하고 지금 수십 년간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란의 목표는 핵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네.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회담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이란이 노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스라엘이 끊었고 미국이 그게 동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핵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그렇죠. 주민의 인권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건 없어야 되고 경제 문제. 예, 경제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북한 사람 최소한의 의료 시스템을 그 보호를 받아가지고 별거 아닌 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 이런 건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남북 교류가 만약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우려 교류 같은 거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어나가는 북한의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 구출한 이런 그 남북 교류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근데 그러네요. 진짜 이 사람 생명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죠. 저는 뭐 하면 좋지요. 뭐 평화라는 게 그렇죠.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이 그걸 안 한다는 결심을 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자꾸 개방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지금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하고 한다? 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참 아까 그 신형 구축함 사고, 전복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예. 책임자들 그 전원회의에서 다루겠다 이런 경고 뭐 아주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 조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그러니까 책임자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제 6월 25일을 맞이해서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낙후한 해군 이거를 이제 그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이제 중고 구형 구축함을 이제 들여와 가지고 이걸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무기 시스템을 이제 좀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본툴은 이제 러시아제 이제 중고함입니다. 중고함.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싸게 사 가지고 이거 새 것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수한다는 쇼를 한 겁니다. 아, 이게 새거가 아니었군요. 새 배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진수 쇼를 했는데 이게 자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진수하는 방식을 누가 했냐?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선호한다. 왜냐면 이게 멋있잖아, 이게 쫙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제 선호했는데 그럼 조선소 이 기술진들이 이걸 능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애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도 책임이 있고 애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주 자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갖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배를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진 배를 복구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노르웨이 그 호위함이 5,000톤급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후미 쪽에 이 상선하고 받치여가지고 거기 침수가 됐는데 이걸 복구하는 비용이 이 구입 비용이 3배가 들어갑니다. 아, 또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폐함시켰어요, 이거를. 근데 북한은 아예 이게 자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침수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웠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다시 뜯어가지고 이걸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안 하고 거의 뭐 거의 한 달 만인가요? 갔다가 이제 나중까지 끌어다가 거기서 또 진수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물 먹은 배를 갖다가 쇼만 해놓고 야, 이거 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인민들에게 보여준 건데 그만큼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민심이 험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 한 척에 최소한 몇 조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이제 인민들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좀 살려주고 뭐 해야 되는데 또 배 또 만들겠다. 그런 이제 험악한 민심 때문에 이 배가 허공에 날아갔다고 하게 되면 더 사람들이 분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달래려고 이제 그런 쇼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제 북한 인민들도 알고 있다. 네. 저건 가짜 진수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평양 24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특히나 이란 이 폭격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아마 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알려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